현재 해외 네티즌의 포스팅이 많은 이들에게 공유되면서 공감대를 크게 형성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정도면 해외에서조차 한국을 보면서 한국인들과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오랫동안 주고받고 있었는데 이제 외국인들도 그렇게 느끼면서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부터 시작해서 한국은 참 운이 없는 나라라고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커뮤니티 레딧 등에서는 최근 한국에 관한 다양한 이슈를 논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전세계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BTS에 관한 중국의 억지스러운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었을 텐데요. 그런데 이런 관련 이슈 피드가 계속 올라오는 와중에 한 외국 네티즌은 한국에 대해 안타깝다고 이야기하며 어떻게 저렇게 나라 위치가 안 좋을 수가 있냐면서 중국, 러시아와 일본이 둘러싸고 있으며 미국까지 압박한다며 잠깐 쉴 틈조차 없는 상황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한국인들은 동조를 했는데요. 예로부터 당군이 위치 선정을 잘해서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과 같이 지진이나 해일 피해가 없는 국가이므로 좋은 터에 자리 잡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같이 주변국들을 보면 당군 할아버지가 부동산 사기를 당한 게 아니냐면서 우스갯소리를 서로 주고받을 정도로 한국의 위치는 그야말로 던전이며 이웃복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의 10만 제곱킬로미터도 안 되는 주변국에 비해서 땅 크기가 많이 작은 나라인 한국은 그만하면 칭찬받으면서 주변국들과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역으로 황당한 사태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복잡한 국제정세는 물론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가 혼란해지자 주변국들은 한국을 물고 늘어집니다. 각 나라별로 경제가 잘 돌아가며 위정자들이 지지율이 높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런 때에는 한국과 같이 만만한 상대를 골라서 때리기를 함으로 해서 시선을 해외로 돌리는 방법을 쓰는데 그것이 점입 가경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한국이 당하는 일들은 말 그대로 역대급이라고 전해지는 상황입니다. 국가별로 한국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와 한국이 그 가운데 고군분투하는 모습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변국은 한국을 외롭게 한다. 동북아의 외로운 늑대가 운다고 표현한 한 외국인은 한국이 외로워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정상적인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한국은 팬데믹 사태 초반에 중국과 가까워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만 질병본부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팬데믹 사태를 기적과 같이 극복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 네티즌은 한국은 다른 나라를 도울 수도 있는데 다른 주변국들은 자기가 최고라고 떠든다고 했습니다. 외국에서 보기에도 이해가 가지 않는 모양인데요. 실제 많은 외국 국가들은 한국에 너도 나도 코로나 관련해 방역 도움을 요청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 가운데 정작 엎어지면 코다할 주변 나라들은 제대로 한국에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크루즈 사건 때 많은 외국 전문가가 한국으로부터 코로나 도움을 받으라고 제안받았으나 끝까지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일부 지방에서는 한국에 진단키트 문의를 했지만 정부에서 한국으로부터의 진단키트 수입 등의 예산을 정식으로 편성하지 않아서 PCR 공급이 안 됐습니다. 일본의 외교부에서 도와달라고 했다면 한국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도와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외교부는 일본이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만 도와주겠다고 단서를 달았으며 이에 일본은 산발적으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다가 한국 외교부 말을 듣고 그것마저 끊어버렸습니다. 또한 중국은 누구보다도 한국에 도움이 필요했을지 모르는 국가입니다만 특유의 이상행동을 선보입니다. 어느새 중국은 셀프 방역 모범 국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이태원 등의 2차 파고가 왔을 때 한국은 제대로 방역을 안 하는 것 같다면서 혼수를 두고 중국 네티즌은 한국 입국자를 막으라고 글을 올립니다. 조용히 있던 러시아는 이제 한국에 러시아 백신을 구입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변국들은 한국과 코로나 때문에 가까워진 게 아니라 오히려 이상한 행동들을 반복함으로 해서 더욱 한국에 경계감을 심어놨으며 일본은 특히 한국의 확진자가 중간중간 늘어날 때마다 K방역 자랑하더니 지금 꼴이 우습게 됐다 하면서 한국을 시샘하는 모습입니다. 한국과 인접한 국가들은 코로나로 한국과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가 된 게 아니고 모함하며 질투하면서 더 멀어진 상황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국가들은 한국이 진단키트를 보내주면 교민을 실어 보내는 것으로 화답하면서 더욱 한국과 가까워진 나라가 있었지만 주변국들은 한국을 더욱 고립시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을 도와주는 국가가 없다. 각국은 지금 경제와 질병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를 해소할 만한 대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만만한 한국은 정치적으로 이용할 만한 상대가 되며 한국은 억울한 일을 자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과 힘을 합쳐서 도와줄 국가들이 주변에 거의 없다는 것도 한국의 큰 숙제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은 유럽연합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국가를 제3의 세력이 지나치게 간섭할 수 없습니다. 나라 하나하나가 규모가 작더라도 유럽연합 등 뒤에 숨으면 되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연합이 있고 북미는 북미 연합이 있어서 각자 속해서 나름의 연대를 가지고 뭉칩니다. 그런데 한국은 물론 아세안이라는 큰 틀이 있지만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라 힘을 쓸 수 없는 국가들이고 주변에 있는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도움은커녕 오히려 위협을 일삼고 억울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한국은 미군도 주둔해서 누가 건드리지 못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기도 합니다만 물론 미국이 있어서 안보에 도움이 되며 미국 때문에 쉽게 다른 나라들이 범접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본이 한미 사이를 항상 갈라놓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최근 미국을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이달 6일 도쿄에서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을 할 때 클린 네트워크 계획을 언급하는 등 일본의 동참을 권했으나 양국 간 교섭 과정에서 일본 측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틀에는 참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귀를 의심했을 텐데요. 분명히 아베 내각은 미국에 중국과의 태평양 패권 싸움에 미국이 나서야 한다고 오랫동안 설득해온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5G 화웨이 배제 방안에서 느닷없이 일본은 참가할 수 없다는 식으로 발을 뺀 것입니다. 일본 측은 현재 클린 네트워크에는 참가하기 곤란하며 계획이 수정되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미국에 전했습니다. 이미 미국은 중국의 많은 일들을 진행 중인데 일본이 이렇게 자꾸 반중 노선에서 중립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스가 내각은 앞으로 코로나가 길어지고 경제가 악화되는데 중국까지 멀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일본에 큰 경제적인 해가 오기 때문이라서 결국에는 반중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도 계획돼 있어 정치적 자극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을 친중국가라는 프레임을 씌워 미국에 계속해서 관련 이슈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야말로 친중을 하려고 준비 중이면서 한국이 국제기구에서 총장이 되거나 G7 등에 진출하려고 하자 이를 시샘하여 미국 눈밖에 나도록 억울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매일매일 한국을 시샘하고 있는데 특히 BTS에 관한 이슈를 잠재우지 않는 모습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의견을 그대로 나타내는 황구시보는 한국 언론은 중국 누리꾼의 반응을 선정적으로 보도했다면서 한국 언론은 중국 누리꾼의 표현할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황구시보 총편집인들은 미국인들은 BTS의 수상 소감에 대해 유쾌하게 느낄지도 모른다면서 그러나 많은 중국인은 그의 발언을 자연스럽게 불편하게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중국 누리꾼은 온라인에서 공개적으로 불만의 감정을 표출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 보도하거나 논평한 중국 주류 언론사는 극소수였다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답변도 자제하는 모습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총편집인의 한국 언론 비판은 안타깝게도 적반하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BTS의 수상소감 비판 보도를 한 극소수의 주류 매체 중에는 환구시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후 논란이 되자 환구시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해당 보도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환구시보는 한중 간 사드 갈등이 한창이던 당시에도 자극적인 보도로 중국 누리꾼을 자극한 바 있습니다. 그래놓고는 한국 언론 탓을 하는 모습은 한국을 억울하게 적반하장으로 몰아가는 일본과 똑 닮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주변국들과 제대로 된 연합을 못하고 오히려 모함을 당하면서 꿋꿋하게 버티는 상황입니다. 팬데믹이 가속화되면서 주변국들은 더욱 말도 안 되는 말들로 한국 네티즌들 속을 불이 나게 하고 있습니다. 트래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